안녕하세요, 한교수입니다. 전에 원익홀딩스 볼 텐데 진행 금일장에서 장 초반에 10%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마감을 했죠. 특히나 시간의 거래에서 0.71% 하락한 28,150원에 마감을 했다 보니까 당장 월요일장에서도 추가 급락이 나타나면 어쩌나에 대한 이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해서 끝낼 종목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대기 중에 있다. 미국 증시에서 지금 PC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이 결과치가 확인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봤을 때 지금 0.25bp에 대한 이 금리 인하 확률이 90%에 육박하는 이런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은 9월, 10월, 12월까지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라는 거고, 또 내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까지도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일정이 12월 10일 다음 주 수요일에 이 일정이 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날에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 동시 만기일이 대기 중에 있다. 그리고 19일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가 오랜 기간 진행이 됐었고, 그 가운데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이때 또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10일과 11일 그리고 19일 이런 일정에 따라서 변동성에 우리가 타점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죠. 우선적으로 FOMC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는 선물과 옵션에 대한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의 이 포지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이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확하게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전히 이 일정에 따라서 올라가야만이 이들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 일정이 대기 중에 있다. 보시면 선물에 대한 이 미결제 약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9월 달에 들어와 있는 이 미결제 약정이 콜옵션 물량이란 말이에요. 상승을 바라보고 들어와 있던 물량.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수가 급락을 한다? 이들도 수익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혹은 손실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정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면서 콜옵션 물량을 털어내는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런 내용들이 이미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콜옵션, 풋옵션, 외인들의 이 포지션을 봤을 때 콜옵션 물량에 대해서 누적으로 계속해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풋옵션 물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지수를 올려 세우면서 콜옵션 물량을 청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 안에서 이들의 물량을 청산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물량을 올려 세우면서 청산을 했을 때 우리도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결국에는 이들과 함께, 물론 월요일장에서 개파락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개파락 출발한다 했을 때 곧바로 돌려설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윗구간에서의 이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좀 끌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눌렸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이런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윗구간에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에 본전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이거라도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절대 그럴 때는 아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 쌍바닥 구간에서 전부 다 여러분께 이때만큼은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특정 구간에서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고, 이 매물대 안에서만큼은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하는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래량을 봤을 때도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 급등을 만들었다가, 그리고 이 물량이 들어왔던 이 시점에서 지금 지켜주는 움직임, 그리고 굉장히 미미한 거래량으로 이런 변동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일부 물량을 가지고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의도에 절대 휘둘리시면 안 된다. 그리고 당장에 금요일장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끝낼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빠르게 주가 상승으로 완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그리고 또 폭발적인 주가 급등을 만들면서 이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고 나서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패턴,
그러면 손 놓고 있다가 이런 타점들 놓치시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결국에는 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재료에 대한 부분들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원익홀딩스만의 이 모멘텀이 있죠. 결국에는 로봇과 그리고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 대한 이 모멘텀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원익홀딩스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로봇 패권 전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요일장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었던 이유 자체가 중국 쪽에서 이 로봇 부품 관련해서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을 키웠다 보니까 관련된 이런 이슈로 좀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AI 패권 전쟁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로봇 관련해서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중국과 미국 간의 이 패권 전쟁에 대한 부분이 이뤄졌을 때 결국에는 하락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한국 기업과의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냐면 원익홀딩스, 원익로보틱스죠. 로봇리전트와 휴머노이드 기술에 대한 협력 그리고 MOU 체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요. 로봇리전트가 어떤 기업입니까? 미국의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 더욱더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로봇리전트 AMR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로봇을 개발했다는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빠르게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 월요일장에서 개파락 출발 이후에 밑꼬리를 달고 빠르게 올려 세울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안에서 우리가 꼬리를 또 공략해야 되겠죠. 꼬리를 공략하고 추가 상승 안에서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가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일정에 대한 부분들, 재료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기다려 실수하지 마시고 빠르게 여러분 함께 하셔가지고 실수 줄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매일같이 채널을 토대로 해서 영상 여러분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도 여러분들 꼭 눌러주셔야 제 영상이 올라왔을 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확인하는 데까지는 뭐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늦게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정보방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을 하실 때 다만 여러분께서 구독자님 정도는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정도만 누르시고 나서 요청을 하시면 여러분께 입장 수락해 드릴 거고요. 제가 뭐 입장하는 거 뭐 어디 숨겨놓은 게 아니고 영상 보시면 설명란에 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하나 제가 남겨놨으니까 링크 클릭하시고 요청을 하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나서 입장 수락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민할 시간 없으니까요. 당장 월요일장 여러분들 장 시작 이전에 여러분들 함께 하셔야 실수하지 않고 수익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긴급한 상황, 이런 시장, 또 이런 자리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까지도 좀 진행을 해드리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링크 제가 텔레그램방 안에서 또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해서 이런 링크까지도 공유받고 나서 함께 진행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주말간에 좀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반면에 또 뭐 기대감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래 구간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현재 구간 뭐 걱정할 부분이 아니겠죠. 근데 윗 구간에 접근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본전에 대한 이 상승을 바라보다가 변동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가에 맞는 전략과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로봇, 뭐 반도체 할 거 없이 이런 이슈들 결국에는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AI 거품이라고 했지만 거품이 아니라 여전히 보시면 2030년까지 670조 원에 대한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캐파 확장에 대한 부분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런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도 지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로봇과 반도체 관련해서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일정과 자료들 체크하면서 여러분께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런 자리들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 대응을 함께 할 테니까요. 빠르게 함께 대응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내일 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확인하시고 나서 월요일장 준비해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다음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